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분석해 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바르게 전해드리는 북녘의 하루 김창현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북의 모습,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곳 주민들의 사는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북녘의 하루 이은혜입니다. 금요일은 한 주간 북의 하루를 통해 시청하셨던 모습들 가운데 인상 깊었던 북쪽 소식들만 모아서 볼 시간인데요. 정말 한 주간 참 다양한 북쪽 소식들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최근 보도된 북의 소식을 전하는 북은 지금입니다. 요즘 평양시는 동마다 거리와 마을을 가꾸는 사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모범이 되는 본보기동을 먼저 꾸려놓고 다른 동에서 그 모범을 따라 배우면서 서로 경쟁도 하고 있다는군요. 얼마나 보기 좋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최근 평양시 안의 여러 구역에서 고리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저현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금 평양시에서 고리와 마을 꾸리기는 이 모든 구역들에서 번복이동을 꾸려놓고 그를 따라 배우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만경대구역에서 번복이동으로 선정된 만경대구역 손내동입니다. 이 동에서는 꾸리기 사업의 기본 목표를 구획도로와 걸음길 포장 공사에 두고 이 사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중앙기관 일꾼들이 적극 도와나섰습니다. 모란 상업관리국 일꾼들이 정말 한 줄이라는 기간에 3,000여 평방의 아스팔트 포장을 이렇게 한 대 이어서 다른 기관 기업소들도 평방당 관리제 분담안에서 이거 기관 기업소들 경쟁이었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기간에 계획을 세웠던 800여 메다의 6,000여 평방이라는 도로 포장 완전히 끝냈습니다. 이 랑랑구역 숭례일동에서는 이번에 그 휴식 장소들을 새롭게 꾸렸습니다. 이 살림집 주변에 그 아담한 형식으로 설계된 이 휴식 장소들은 이곳 주민들이 자기 손으로 단 보름 동안에 끝낸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곳 휴식장을 개건하려고 했을 때 전문적인 기술자들 데려다 쓰자는 의견들도 있었댔고 이미 전에 다른 동들에서 했던 걸 그대로 모방하자고 하는 의견들도 제기됐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게 되면 긍지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발동될 때 무엇이나 하기 쉽고 더 좋은 문화휴식터들을 얼마든지 우리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여기 모란봉구역에서는 이 고리와 마을을 꾸리는 사업을 올림 경관을 잘 살리는 대로 지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고리 주변의 럭지 조성을 질적으로 하면서 그 수정이 좋은 꽃감목들과 화초들로 고리의 풍치를 한껏 덮어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품종이 다른 잔디들이 이제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잔디 색도가 변하면서 이게 고리 생태 환경이 좀 손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계획을 세워가지고 품종이 다른 잔디들을 좋은 품종을 교체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초 사업소에서 온실들을 지금 새롭게 개건해서 소 생산량을 지금 1.5배로 지금 늘려서 지금 고리 지금 화단들의 지금 꽃장식을 지금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리마다 지금 사철 장미들, 품종이 좋은 장미들을 지금 가져다가 지금 심어서 지금 구역에 지금 묘모를 살려나가고 있습니다. 북을 지켜보다 보면요, 내 나라, 내 조국을 아름답게 또 멋지게 지켜야 한다라는 의무감 내지는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것이 사회주의 국가다운 거다,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잘 가꾸고 지켜야 한다 이런 마음이 좀 보이죠. 네. 실제로 북은 상당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90년대에
그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이 한꺼번에 다 붕괴될 때도 이 북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어땠어요? 누구나 다 망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또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냈으니까요. 지금도 사실 제재를 받는 와중에도 자력갱생하면서 계속 지켜가고 있고요. 그러니 그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큰 건물, 휘황찬란한 건물을 잘 짓는 것도 그러하지만 이 마을마다 작은한 마을들조차도 잘 가꾸고 지킨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공들여 가꾸고 있는 평양의 아름다운 전경과 또 평양의 밤을 노래하는 곡을 감상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지새지 말아다오 평양의 밤아.
북의 오늘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는 북녘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을 들여다볼까요?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아침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김정은 총비서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수산 태양궁전이면 김일성 주석이랑 김정일 위원장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럼 굉장히 의미가 깊은 사진이겠네요. 그렇죠. 아주 그냥 두고두고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겠지요. 오늘 그 기념사진을 함께 찍은 사람들 중 김일성대학의 리광일, 평양의대의 차광철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김일성대학 리광일 씨의 사연부터 볼까요? (2022년) 새해 첫 아침, 금수산 태양궁전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공로자, 노력혁신자들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들 중에는 과학자, 연구사들도 있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부 연구사 선생들이 연구 도입한 진동파에 의한 슬라브 준위 축전 장치, 이 장치가 현장에 도입됨으로 해서 노운용을 과학적으로 하면서도 선철의 질을 훨씬 높이게 되었습니다. 황철용예공들의 말에 의하면 진동파에 의한 슬라크 준위 축전 기술을 도입한 결과 석탄을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선철 생산량을 훨씬 높였다고 합니다. 항해철연합기업소에 나가서 보니 현장 일꾼과 노동자들이 제일 애타게 기다린 문제 하나가 슬라브 준위 축종하는 문제였습니다. 슬라브 문제라는 게 보통 선철 생산 과정에 철이 가라앉고 나머지 부산물이 뜨는 걸 슬라크라고 합니다. 이놈은 슬라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마 뚜껑 역할도 하고 어떤 때는 이거 그 생산에 방해도 됩니다. 높이가 너무 높아져서 이제 여러 가지 생산에 지장을 주고 생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슬라크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라의 귀중한 자원들이 망탕 버려지는가 하면 어떤 때는 용광로를 세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작 이거 우리가 수학자들이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볼 때는 우리 전공에 관계없이 우리 이거 꼭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한번 달라붙어 보자 라고 해서 연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는 조국의 부강을 위한 길에서는 내일이 따로 없다는 자각이 곱해졌습니다. 리광일 소장동무는 대학 때부터 이제 뭔가 하나 맡겨주면 그거에 온 정력을 바쳐서 하나를 해도 최상의 수준에서 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슬라브 축전 기술을 맡아서는 정말 온 노력과 지혜와 정력을 다 여기 쏘아부어가지고 리광일 소장동무는 현장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처음에 화상유연 방법에 실패하고 다음에 시도했던 음영유연 방법도 실패했고 그때 현장에서 침식하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실무지를 찾던 소장동무는 로의 꼭대기에서 슬라브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밖에서 진동만 듣고 슬라브의 준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착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로의 진동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위치를 찾기 위해서 소장동무는 하루에도 수십 번 또 낮에도 밤에도 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철에도 로의 계단을 끊임없이 오르내렸습니다.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자기들보다 롤을 더 많이 오르내린다고 만료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고시몰인 노력으로 이들은 영광로 벽의 진동 신호를 측정하기 위한 장치 제작과 진동 신호를 분석해서 슬라크 높이를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1년 남짓한 기간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리강일 씨가 주체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슬라크 준위 측정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네요. 굉장히 큰 성과인가 봐요. 예, 슬라크는 선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철이 가라앉고 뜨는 부산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래그라고 하잖아요. 시뻘건 쇳물 막 흐르는데 그 위에 둥둥 뜨는 그 시꺼먼 그런 그 재 보셨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슬라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처리하면 용광로가 멈춰 서버리는 정도로 아주 이걸 잘 처리하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그 중요한 거를 그동안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던 것을 이제는 뜨거운 용광로 가까이 가지 않아도 측정할 수 있게 됐다. 뭐 그런 뜻이죠. 예. 굉장히 새로운 개발이네요. 네. 근데 제가 좀 더 주목을 하는 것은 이게 황해 제철소에서 개발됐잖아요. 네. 근데 이것을 다시 이제 김책 제철소로 등 또 다른 제철소로 전파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물을 보니까. 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도 알다시피 어떠한 연구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이게 상용화시키는 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일반화시키는 것이. 네. 근데 만약에 그 정확성이 모든 제철소에서도 인정된다면은 굉장히 큰 공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군요. 리광일 씨가 제철소 노동자들보다 더 많이 용광로를 오르내렸다고 했잖아요. 그런 노력 끝에 이 어려운 개발을 하고 거기에다 상용화까지 했으니까 그 노력이 정말 눈물겨웠을 것 같아요. 기념사진 찍을만 하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은 평양의대 차광철 연구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광철 연구팀은 건강검사 설비 국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평양의학대학 의학과학기술 교류소는 보건 부문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높은 의학과학기술 성과로 담보해 가고 있는 실력가 집단입니다. 최근에 이들은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검사 설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검사 설비들은 반응 조건을 보장해주는 검사 설비 핵심부를 우리나라의 순한 알루미늄 재료로 만들었으며 광학수감 계통을 우리식으로 설계 제작했습니다. 이중전원체계도 도입했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컴퓨터나 지능형 선천하기를 통하여 검사 과정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분석 처리하게 하였습니다. 이 검사 설비들은 기존 설비들의 제한성을 극복하고 검사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매우 경량화됐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연구 개발한 그 검사 설비들은 실제 우리가 맡아 하는 국가 연구 개발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서 실제 절실히 필요되는 검사 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 연구 사업에 달라붙었습니다. 이 연구 사업을 하면서 실제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쟁쟁한 기술 역량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 개발자이고 연구 저장인 차광철 동무가 이런 대학 시절에 대학생 발명가로 이름을 떨쳤고 더욱이는 병사 시절에 병사 발명가로 두각을 나타낸 쟁쟁한 실력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검사 설비의 핵심부 제작 기술은 첨단 기술을 보유했다고 하는 몇 개 나라에서만 할 수 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제작 기술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와 자재로 만든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연구사업 과정에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 탐구의 길은 나 혼자서만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
오직 집단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해서만 그 첨단 봉우리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돌파의 열쇠는 우리 당이 제시한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방침이 최상의 방향으로 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온 몫으로 심정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더 높은 목표를 내걸고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헐지 않은 탐구의 과제를 스스로 걸머쥐고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저 설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선진국 몇 나라에 없는 기술이라고 하는 거 보면 북의 입장에서는 제법 자랑할 만한 성과인가 봅니다. 예, 근데 기술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알루미늄을 활용해서 만들어냈다는 게 또 더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북의 과학기술 발달은 국산화 정책과 맞물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지라도 그 원자재가 비싼 외국제라면 이 상용화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오늘 이 영상을 보니까 북이 지금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어떤 성과들을 알리려고 애쓰는지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과학기술만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사람을 키워내고 그들의 자발적 충성심을 끌어내는 데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발적 충성심이요. 하긴 공부나 연구를 좀 게을리하고 싶다가도 이런 영상을 보면 아, 나도 좀 연구 더 열심히 해서 저런 좋은 아파트도 받고 총비서랑 기념사진도 찍고 싶다 이런 자극이 확실히 될 것 같아요. 나라에 기여도 하고 싶고 영웅도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기도 할 거고요. 네, 아무튼 북은 과학기술을 단기간 내에 최첨단화하는 것이 북의 최대의 관심사죠.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은 천병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대단히 우대받는 것이고요.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방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북이모저모 시간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굴 음식을 많이 잡수실 텐데요. 굴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지요. 오늘은 콩나물 굴밥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벌써부터 침이 고이는데요. 함께 봅시다.
다음은 학생들을 위한 시간인데요. 우등생들이 직접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 설마 교과서 위주로 예습과 복습을 잘하라 그런 건 아니겠죠? 옳은 학습 방법을 찾아보자요 라는 방송 함께 보시겠습니다. 공부를 잘하자면 옳은 학습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 최우등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은 학습 방법을 찾아봅시다. 새벽 시간을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맑고 시원한 새벽 공기, 조용한 분위기. 이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좋은 학습 환경이 절로 마련된 것이나 같습니다. 새벽에는 집중이 잘 됩니다. 새벽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 책 읽기나 이렇게 외고 단어 암송을 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새벽 시간을 잘 이용하면 덕무들의 지식의 보물권은 더욱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목표가 없이는 학습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학습 목표는 자신이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이때 진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에게 알맞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난 하루에 수학 문제를 40문제 하고 외우고 단어를 10개 할 목표를 세웠댔습니다. 그런데 외우고 단어는 20개도 할 수 있어서 매일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외우고 학과 경연에서 10점을 맞았습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자체로 학습 목표를 세울 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한 단계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숙제는 그 누가 시키기 전에 스스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면 주위에 흥미를 끄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이나 마음 먹으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공부는 잘해서 그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날에 쓸모있는 인재로 자라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숙제도 그 누가 시키기 전에 꼭 스스로 하는 습관을 붙여야 합니다. 학습 과정에는 종종 어려운 문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그림은 왜 이 모양일까? 어머니한테 그려달래야지. 이 문제는 왜 풀리지 않을까? 형에게 풀어달랄까? 이렇게 도움받을 생각을 먼저 한다면 능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침착하고 선생님이 배워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풀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 번 또 한 번 어려운 문제를 자체로 풀어가느라면 재미도 나고 또 앞으로 그보다 더 어려운 일에 부닥쳐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학생 동무들, 누구나 옳은 학습 방법을 찾아 열심히 노력할 때 10점꽃 자랑은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끝나고도 아찔한 북의 국립교회당 공연 준비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고 넘나드는 묘기 함께 보시지요.
다음은 국립민족예술단의 무용공연 준비했습니다. 천리마 나래 펴고. 다음은 신명나는 공연을 준비해봤는데요. 관현악단과 합창단, 무용단과 풍물패의 합동무대라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이제 근로인민들은 현장 곳곳에서 국가 경제계획 달성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과 현장의 숨소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장 속으로. 앞서 청단군 금악지구 농촌 살림집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살림집을 일시에 건설하려면 그만큼 건축 자재 마련도 지역별로 잘 되어야 할 것 같죠.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 꾸어올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자강도 희천시는 지방 공장을 세워 자체로 건축 마감 자재를 만들어내고 있다는군요. 자강도의 모범을 따라 배우자면서 내각 부총리까지 직접 참관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 전합니다. 당의 웅대한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높이 받들고 자강도에서는 최근 연간의 마감건재 생산 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농촌 건설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 좋은 마감건재를 지방의 원료 원촌에 의거해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대량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각 부총리 박훈 동지와 관계부문, 각 도시군의 농촌건설 부문 일꾼들과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적 기풍으로 당의 농촌혁명 강령 실행을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자강도의 경험을 따라 배우기 위해서 25일 희천시 마감건재 공장과 희천 타일 공장을 참관했습니다. 지금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농촌 살림집 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희천시 마감건재 공장에서는 조업한 지 2달밖에 안 되었지만 경소 마군에 사용한 각종 공구판과 장식판들, 농촌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출입문, 창문을 비롯한 10여 종의 마감 건재들을 생산하고 있고 희천 타일 공장에서는 생산 능력과 토대를 강화해가지고 각종 규격의 타일과 기와 위생자기 생산이 다 붙여지고 있습니다. 희천시의 이런 성과와 경험을 보여주기 사업을 통해 널리 소개 일반화해 가지고 지금 도안의 모든 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 마감건재 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현장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북 최고의 명문 유치원으로 손꼽히는 창광 유치원이 올해 설립 40도를 맞았다고 합니다. 창광 유치원은 40년간 어떤 사명을 안고 아이들을 돌봐왔을까요? 우리가 이곳 유치원을 취재한 데 의하면 지난 40년간 이곳 유치원에서는 12만 명의 어린이들이 유치원문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곳 유치원은 다른 유치원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타가소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과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교양을 다 같이 진행하고 있는 주유치원이었습니다. 이런 특성에 맞게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취재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유치원에 맡겨놓고 출장을 갔지만 사실은 당의 품에 맡겨놓고 간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러니 우리가 그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그래야 자식을 두고 출장 가 있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다고 교시하셨습니다. 그리고 6종에 10만 620여 점의 어린이 교육교양 설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나 어린이들의 다정한 선생님이 되고 다심한 어머니가 되어 그들의 심리와 정서, 소질과 취미에 맞는 교수교양 방법들을 적극 찾아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나날의 유치원에서는 지능개발 다매체 편집물 꽃봉오리와 외국어 다매체 편집물 용어 배우기를 제작 완성해서 전국에 일반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어린이들을 적극 찾아내서 체계적으로 키워주게 한 사업에도 힘을 넣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북에서 주목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오늘의 인물 시간입니다.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40년간 새로운 땅을 찾아서 농사를 지어온 애국 농민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 생산된 모든 작물을 나라에 바쳤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하고 척박한 땅이 훌륭한 경작지로 탈바꿈했다는군요. 그 비결이 뭘까요? 오늘의 주인공 류영태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략도는 함경남도 금약은 신송리의 66살 난 한동장원이 한 생을 바쳐 찾아낸 뇌기밭들을 표기한 곳이다. 략도에서 삼각형은 4평 정도, 사각형은 10평 정도, 원은 20평 이상 되는 뇌기밭들이다. 뇌기밭들이 산지 사방이 있다 보니 그냥 돌아만 보자고 해도 한 곁은 실이 걸린다고 한다. 40여 년 동안 찾은 이 뇌기밭들의 면적은 총 1,500여 평. 수십만 정보의 간속지 개간을 비롯한 국가적인 새 땅 찾기에 비해 볼 때 너무도 보잘것없는 숫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 땅을 가장 열렬히 뜨겁게 사랑한 한 농업 근로자의 한 생이 비껴 있다. 그가 새 땅 찾기를 시작한 것은 23살 때부터였다. 선동원으로 임명받은 그가 선동 준비를 위해 처음 펼쳐둔 곳은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였다. 저국 땅. 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말인가. 우리 유격대원들은 저국 땅의 한 줌의 흙, 한 포기의 풀을 가슴에 품고 다니며 고난 속에서도 행복을 느꼈다. 자기의 생애를 끝마치는 최후 순간까지 어머니 조국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이 땅은 단순히 흙이 아니었다. 조국이었다. 항일 선열들의 녹시였고 전승세대의 피와 목숨이었다. 지금 강냉이 영양단지 모를 심는 이 땅은 그가 처음으로 찾은 땅이다. 집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는 원래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흙을 날라 펴서 밭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이 새 땅 찾기 전에는 여긴데 맨 바위도 투성이고 맨 썩별이 돼서 누가 건드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영태아 바위는 여기에 손을 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 보고 아바이 이 땅을 해야 품값도 안 나온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바이는 그래도 여기에서 한 포기라도 더 심어서 땅을 헛소리 여기는 것, 땅 타발을 하는 것을 농사꾼의 제일 큰 죄악으로 여기었다. 새 땅을 찾아낼 때마다 그의 략도에는 삼각형과 사각형, 원 표시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이 한치 한치의 땅, 항일혁명 선열들과 전승 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소중한 땅이기에 그는 순간도 묵일 수 없었다. 43년간 찾은 새 땅에서 농사를 지어 나라에 바친 100여 톤의 알곡. 이것은 선열들의 녹식이 뜬 이 땅, 우리 후대들이 자자손손 갖고 오갈 이 한치 한치의 땅을 위해 바친 류용태 농민의 성실한 땀과良심, 애국의 무게이다. 북녘의 하루 한 주간의 북의 소식 정리해봤는데요. 앞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북유 소식 여러분께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창현의 한마디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북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명예롭게 여기는 상은 216 과학기술상이라고 하지요. 매년 초 이 상을 누가 타는가는
북과학자들 초미의 관심사라고 하는군요. 오늘 우리는 김일성대학의 리광일 선생을 만났습니다. 독특하게도 이분은 수학자입니다. 진동 8호 선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라크 측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이 황해 제철소를 넘어 북 전체 제철 산업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면 내년 216 과학기술상은 리광일 선생이 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북은 과학기술을 단기간 내에 최첨단화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은 경제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생산과 건설, 경영활동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해 풀어나가자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과학기술만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힘이라는 겁니다. 과학기술을 중시하다 보니 자력갱생의 의미도 변화합니다. 이미 마련된 자립적 경제의 토대에 의거하고 과학기술을 통해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며 필요 자금도 자체로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북은 이 모든 문제를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시키는 듯합니다. 과학자를 무한대로 우대합니다. 미래과학자 거리에 좋은 아파트를 제공하고 최대의 연구 기반을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키워 그들의 자발적 충성심을 끌어내겠다는 것이지요. 과학자의 결심 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상할 수 없을 테니까요. 이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실적으로 보답하겠다고 하는데요. 영광이 클수록 의무를 다할 줄 아는 사람이 애국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무척 흥미롭지 않습니까? 과학기술혁명, 모든 생산 현장의 과학화, 과학기술에 의한 자강력 제일주의, 이 모든 것의 키는 과학자가 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국력의 하루, 김창현의 한마디였습니다.